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한국 외교부가 왜 그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는 좀 거센 비판에 직면했는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있었던 그 법무부 전자입국 신고서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죠. 아, 그 대만 표기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신고서 항목에 중국 대만이라고 표기가 들어가니까 대만 측에서 막 강력하게 항의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개입해서 아예 직전 출발지랑 목적지 항목 자체를 싹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마치 초대장에 오타 났다고 아예 파티 전체를 취소해버린 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항목이 없었다면 모를까. 아, 대만 항의를 바꿔주운 거니까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이 대만 편을 들었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긁어 부스럼을 만든 거네요. 이재명 정부가 북중러 동향 파악하려고 엄청 공을 들이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일 정도 이 여파로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외교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긴 거죠.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중국 관영 매체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명확히 밝혔거든요. 근데 실무부처의 이런 섣부른 개입 하나로 국가 정상 발언이 신뢰를 잃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실무진이 최고위급 외교 단절이라는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대만의 항의에 그렇게 즉각적이고 예민하게 반응했는가? 이거죠. 자료들은 이 배경에 미국의 핵심 우방국을 대하는 외교부의 경직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구조적인 경직성이 중동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안 말씀이시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범죄 행위 비판했을 때 이스라엘 외교부가 우리 대통령을 대놓고 직설적으로 규탄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엄청 이례적인 일이죠. 잠깐만요. 타국이 우리 대통령을 규탄했는데 외교적 관례상 보통 대사 초치 같은 강경 대응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막 교장실로 문제 학생 불러내서 따끔하게 혼내듯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상식인데. 근데 외교부는 그저 유감이라고만 표명을 했단 말이죠. 너무 약한 대응 아닌가요? 대체 왜 이렇게 방어적이고 눈치를 보는 걸까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김준영 의원이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질타했어요. 외교부 장관한테 대통령 메시지가 틀렸냐고 물어도 제대로 답을 못했고요. 세상에. 심지어 왜 미국과 이스라엘 대사만 초치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전국을 찌르니까 그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직답을 피했거든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우리의 최대 안보 동맹이고 제일 큰 VIP 고객이잖아요. 외교부가 미국이 뒷배를 봐주는 이스라엘, 대만 같은 국가들 심기를 살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생존을 위한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외교 전략 아닌가요? 생존을 위한 현실주의랑 부처가 구조적으로 마비된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문건들을 보면 이걸 단순한 외교기조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 내부의 권력 구조에서 비롯된 맹점이라고 딱 지목을 하거든요. 권력 구조요? 내부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요? 한국 외교부 내에서 인사랑 예산을 꽉 장악하고 있는 핵심 실세 부서가 바로 한미 관계를 다루는 북미국입니다. 아, 북미국 라인이 실세군요. 네, 주요 부서의 핵심 승진 트랙이 이 북미국 라인을 통과하게끔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 미국의 의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 형성된 거네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가장 큰 고객 심기를 건드릴까 봐 그 고객의 지인들에게조차 정당한 항의를 못하는 중간 관리자처럼 행동한다 이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각 지역의 특수성이나 우리만의 독립적인 외교적 판단은 완전히 뒷전이 되어버리고요. 오직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단일한 필터로만 모든 사안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구조적 편향성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만의 독립적인 외교 역량 자체를 잃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맞아요. 이 자료들이 외교부를 검은머리 미국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맹목적인 부처 내부의 동조화 현상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짚어본 최근 논란들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한미동맹에 철저히 편중된 외교부의 내부 구조적 본질에서 비롯됐다는 게 자료들의 시각이네요. 네, 특정 부서가 부처 전체의 시각을 독점할 때 벌어지는 판단력 상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한 국가의 외교 시스템이 특정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이토록 구조적으로 묶여 있다면 말이죠. 점점 다극화되어가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다른 주요 국가들과는 도대체 어떻게 주도적이고 유연한 외교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숙제죠. 네,
나아가 이런 경직된 시스템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우리의 독자적인 국익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